예, 2021년 10월 17일, 음력으로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10시 38분이 됐는데, 제가, 한창, 중요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누가 전화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운 뭐냐면은, 녹음이, 어, 끊긴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어, 국제대체학총연맹 20강 7번째 영성의학 천명 원리 강론, 즉 인식과 물리학의 만남, 어, 요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의 몸은 몸뚱아리는, 예, 우리의 몸뚱아리는 반사적인, 우리가 대스카인 에델만이라든지 러드라든지 다마지오에 의해서 인식과 감정과 마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이 인식과 감정과 마음을 몸통을 이해했느냐 하면은 반사적 경험으로서 박테리아 감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 마음으로서 동물 감각 운동이 있고요. 학습적 마음으로서 인간 지각 행동이 있고, 추상적인 마음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반사적 경험과 경험적 마음, 학습적 마음, 추상적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골장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몸통 인문학에 있어서의 분류 방법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장의학에서는 몸통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몸뚱아리를 원시적인 마음으로서 생식과 반사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경험적 마음으로서 본성과 욕망과 실질적인 운동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학습적 마음으로서 양심으로 대별되고, 추상적 마음으로서 천명을 받든다 이거죠. 그래서 거짓없는 양심이 우리가 삼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학문의 단초가 되고 학문의 배움인데, 이를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뭐냐 SIKS의 식기사, 예, 우리 공부식기사라는 말 하죠. 당신 아들 공부시키고 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배울 학인데요. 그래서 배움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다. 예, 배움은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포는 왜 있는가? 생존으로부터 해방감을 가지기 위해서다. 예, 이는 몸통을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우리가 골장의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마음과 경험적 마음과 학습적 마음과 추상적인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으로서 살아가는데 환경과 맞닥뜨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DNA로 뭐냐면은 진화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포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생쥐로부터 해방감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개념, 즉 골장의학의 개념도 마찬가지인데요. 의학의 개념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의학, 사회적으로 의학, 정신적으로 의학,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 의학,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 또 그리고 뭐냐면은 인식작용이 신경전달 물질로서 몸체로서 자아실존이고 한 내용도 바로 생식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 주성적인 마음. 예, 이 범주를 뭐냐면은 다 우리가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통은 바로 뭐냐면은 생식적, 감정적, 이성적, 추상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아까 그 유명한 그런 대학자들이 이야기를 그 알려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영성의학으로서
천명의 원리 강론, 인식과 물리학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제는 통습 학문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은 일체이고 마음은 체타로서 인식작용이며 인식작용은 신망으로서 자아실장으로서 아트만 보트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인식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대칭선과 함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평이 그 인류의 지평이 이제 넓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의 최고의 뭐냐면은 그 통섭 학문으로서는 최고이신 우리가 박문호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저도 박문호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적게 된 동기는 박문호 선생님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얘기를 듣고부터 나의 학문적 정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원래의 이 시간에 박문호 선생님이 마음의 인식을 자신도 받아들였다는 말에 난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인문학적 그 요소에 있어서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면 인식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그걸 이미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박문호 선생님께서도 그 물리학과 자연과학적 서구 철학적 서구 물리학적 서구 자연과학에 너무 관여함으로 해서 깊이 관여함으로 인해서 그 이 마음에 대해서 통찰하는 부분을 이해를 뒤늦게 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문호 선생 같은 과학의 대가도 인문학적인 어원에 기초한 몸통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박문호 선생님은 성현이라 말했는데 성현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약간 오묘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예, 두 딸에게 박문호 선생님도 마음에 대해 이제 인지한다고 자랑한 것을 보면 내가 우스워진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대가이시 뭐냐면 박문호 자연과학실 박자세의 뭐냐면 대가이신 우리의 박문호 선생님 께서도 마음에 대한 인지작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를 이제 원래 들어서 뭐냐면은 그걸 인지했다고 말을 하니까 약간은 뭐냐면은 의외였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그 6강에서도 이야기했던 바로 다마지오라든지 러두, 에들만의 연구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설명을 해보면 다마지오는 2021년 책에서 느낌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두, 에들만의 연구가 이제 있고, 핵심은 존재와 인식인데 존재는 정보에서 나온다는 말, 이게 유명한 말이죠. 예, 이 다마지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존재와 인식인데 존재는 정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DNA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종합적으로 마음이고, 마음이 물리학과 만나면 하나님과 만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대칭적으로 만나면, 즉 물리학과 만나게 되면, 다마지오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느낌과 의식과 느낌에서 의식, 의식에서의 더 확장, 입자 물리학과 결합. 예, 그래서 입자 물리학과 당연히 결합하게 되겠죠. 이제는 통수학문으로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율곤이 윤재 선생님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까지 확장하고 정보 이론과 결합해서 존재는 정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예, 존재는 정보다, DNA가 정보다, 이를 마음으로 통합, 의식 있는 마음, 궁극의 차원, 비의식도 포함하고 40억 년의 생명의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확장하고 박문호 마음을 쓰다. 박문호 선생께서 마음 쓰다, 받아들인다, 그죠? 예, 나는 골장이니까 골장 체일 도피로서 승부 본다.
예, 제가 자, 두 번째 러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두의 2019년 책에서 이분은 아주 정교하고 바늘과 같은 사람이죠. 섬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편도체, 생존 반응, 공포 감정, 공간에서 패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스키마, 마음이 변하는 과정이 기억이다. 예, 마음이 변하는 과정이 기억이다. 예,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상정하면 그와 함께 물리학이 만나게 되고 이는 세포와 관련되어 결합된다. 이를 난 몸통 인문학이라 한다. 예, 러두. 그 다음 에델만의 사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델만은 태평양과 같이 아주 폭이 넓은 사람이고 저도 이 에델만과 같은 사람이라고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사고를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델만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지식은 정보다는 것, 이 이야기를 에델만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정보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정보의 확장이다. 그래서 대칭과 기억이 만날 때 인류의 인지 쇠지핑이 열리고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다.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대칭과 기억이 만나면 인류의 인지 쇠지핑이 열리고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인 인식작용을 통해서 물리학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면 대칭성과 결합하게 되면 인류의 인지하는 새 지평이 열리고 진정한 혁명이 일어난다. 즉 물리학의 대칭 물리와 인간의 인식작용의 패턴이 결합함으로써 뇌과학, 물리학이 만나면 진정한 지평이 열린다. 진정한 인류의 지식 확장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명원리 강요는 인식과 물리학이 만남인데 인간의 3대 본성은 원시적인 마음, 경험적인 마음, 학습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중요한 이제 그 원시적인 마음, 반사적 마음적 아까 6강에서도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를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시적인 생식과 반사 마음으로서 생존, 이를 원래적 마음, 본래적 마음, 시원적 마음, 그 다음에 본생적 마음, 보살적 마음, 본래 그렇다, 단디 살아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고 경험적 마음 본성에서 욕망과 인간이 처음으로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고 환경의 자기 정화 과정을 통해 본래의 마음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경의 자기 정화 과정이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죠. 생존 경쟁이다. 경쟁이 투쟁을 불려오고 이 속에서 욕심과 욕망이 일어난다. 일리를 우리는 함께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학습적 마음으로는 양심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양심은 거짓없는 양심인데 이를 우리는 물리학에서 대칭적 구조를 하고 인식작용을 통해 시간적 개념으로 확정해 간다. 개념은 정의를 낳고 정의는 가정을 전제하고 전제는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고로 실제는 멀어져 간다. 여기서 기억연산 판단의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추상적인 마음은 어떤 것인가? 추상적인 마음에서 양심으로 대별되는데 양심은 거짓없는 양심인데 이를 우리는 물리학에서 대칭적 구조 추상적 마음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마음에서 천명은 인식과 물리학이 만남인데 이를 우리가 받는다. 거짓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물리학은 천체는 지금까지 변하긴 하지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고 천재는 원래 그 자리에 변하고 있을 뿐이다. 천체는 원래 그 자리에 변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도 이를 본받아 살아간다.
이를 나는 거짓없는 양심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가상, 추상, 상상의 정신인 이데아가 되는 것이다. 이 이데아는 몸과 마음인데 이를 하나이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몸과 이데아의 분리는 사유하는 그 자체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관계하고 만남이라 하고 생명에게는 인전이라 한다. 이 여정을 놓치게 되면 을과 혼이 빠지게 되고 망념에 사로잡혀 을간이가 된다.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제가 적어 놓았던 것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과정은 골장의학에서는 생존, 생활, 생계를 생식의학으로 이들은 파충류의 뇌로 생식의 보존으로 행동하고 활동한다. 원시적 단계이다. 기본 느낌, 감정을 감정이라 말한다. 그래서 감정은 뇌는 포유류가 발전 과정에 진화를 거쳤고 이들은 공간적 개념으로 살아간다. 경험하는 단계이라는 것이죠. 즉 시간적 개념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기억연산 판단을 거쳐 이성의학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시간적 개념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인지작용이라는 존재를 만들게 되고 그 정보가 DNA이다. 추상, 상상, 가상을 우리는 정신으로 말하고 추상적 마음으로 설명한다. 시간과 공간으로 결합하여 물리학의 대칭성과 인간의 인지작용이 만나게 된다. 이를 우리는 영이라 한다. 산스크리트로 먼저면 DHA 장음, ME 장음 T에 다메타예요. 다메타 영은 다메타로서 우주의 본성은 본성대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즉 만상의 진리로서 타타타는 진리, 우주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타타타는 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우주만성으로 돌아간다. 이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한자로 공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두는 영적 마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생활과 감정의 영성과 이성의 영혼의 구별이 생기고 이것이 발전하여 현재의 중추신경계의 기억영상 판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성의학으로 나간다. 이를 결합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는 중추, 말초신경으로 나눈다. 중추는 결합통합하고 말초는 수집탐색한다. 중추는 결합통합하고 말초는 뭐냐면은 수집 탐색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고 대갈통 안에 있는 뇌는 바로 기억연산 판단을 계산하고 통합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성의학은 가상의학과 추상의학으로 영성과 영혼과 만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물리학과의 만남이다. 이해하면 된다. 이는 골장의학에서는 또 몸통의학에서 통합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구조와 기능인데 그 기능을 정리한다. 즉 원시적, 생시적, 반사적 마음과 경험적 마음, 학습적 마음, 추상적 마음으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하는 감정과 이성, 마음과 영혼, 감정의학, 이성의학, 말초신경과 중추신경, 무생물과 생물을 결정하는 이 모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고 이를 중도의 본성으로 영을 설명하는 과정이 골장의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관계를 한다. 이를 골장의에서는 명상 10단계 24강령에서도 신비적 기능의 명상으로 공으로서 표현하고 영으로도 표현하였다는 것이죠. 예, 영혼 소리는 다메타 있고 우주의 본성은 본성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설은 핵심만 이야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주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세계에 맞는 종교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즉 육신과 영혼은 별개이며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천당이나 지옥에 가거나 다 인간, 동물 등으로 환생한다는 사상이다.
예. 예. 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